자, 논술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논술 보시면은 여기 이제 교사 전월에 근거해서 일단 이제 1번 문제는 문제행동 지도입니다. 그래서 문제점, 문제행동의 원인, 지도 방안. 원래 이제 유아의 문제행동이 있어서 그 문제행동을 분석할 때는 항상 문제점을 일단 정의합니다. 나타난 문제점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행동의 원인이 뭐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점, 문제행동 이런 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지도 방안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문제의 원인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유치원 현장에서 애들을 봤을 때는 얘 왜 이러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한참 하다가 선생님이 고민하면 문제의 원인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시험 문제니까 그냥 전월해서 문제 원인을 그냥 써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현장 사례에서는 얘가 이제 문제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문제점이 막 보이는데, 얘가 왜 이러지? 이걸 막 조사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제의 원인이 바로 보이죠. 여기 이제 부모님의 이혼과 부모님의 잦은 다툼 뭐 이런 걸로 이제 찾을 수 있게 딱 써놨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여러 가지 분석을 다 해봐야 돼요. 친구 관계는 어떤지, 유치원 환경은 어떤지, 부모님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원인을 원래 찾는 건데 여기는 이제 원인을 일단 써놨어요. 자, 그리고 얘의 문제 행동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등원 시에 엄마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 뭐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중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교실 밖으로 나가고 놀이 시간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예 정의도 해줬어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도 겪고 이런 얘기들을 다 해줬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다 문제점인데 이걸 요약하셔도 괜찮고 이 중에서 뭐 한두 가지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문제점은 일단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원인은 여기 이제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최근에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이혼하기 전까지도 부모님하고 부모님 간에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래서 지도 방안은 여기서 이제 뭐 애착 관계가 형성이 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여기 정서적 불안이라고 근데 이제 많이 써놨기 때문에 정서적 불안이나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그런 지도를 좀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서적 지원이 조금 이제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민재 같은 경우에는, 자, 민재의 문제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재는 교실을 돌아다니고 장난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사 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친구 놀이도 방해하고, 수업 흐름도 끊고, 그리고 위험한 행동도 하고, 규칙을 설명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충동 조절에 어려움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얘는 대체적으로 주의 집중도 어렵고 충동 조절도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요 앞에 보면은 규칙을 잘 안 지켜요. 규율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은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조부모님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일단 조부모님은 에너지가 넘치는 민재를 잘 커버하지 못하니까 얘가 이제 막 욕구불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막 더 힘차게 놀고 싶은데 그런 원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조부모님은 현대적인 양육 정보나 교육 방법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뭔가 이제 요즘 얘한테 맞지 않는 그런 옛날 같은, 얘는 현대 지금 4차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애인데 옛날 같은 그런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부모는 일관된 규칙이나 제한을 설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오냐오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규칙을 잘 지키는 거를 못한다.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원인은 어쨌든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고 조부모님과 생활하는 건데 뭐 얘는 사랑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막 이제 애정 결핍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이 지문상에서는. 자, 그래서 이거에 맞게끔 원인도 찾고 해결 방안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저는 모범 답안에 이 이제 규칙을 좀 조부모님이 규칙을 어느 정도 정해줘야 되는데 규칙을 정해주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그거에 관한 대책을 썼어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거를 어떻게 답을 쓰셔야 되냐 하면 문제점 여기서 찾아 쓰셔야 되고
문제의 원인도 여기서 찾아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제점이나 문제의 원인을 여러 가지 형태로 써놨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뭘 쓰셔도 답은 되는데 문제점, 문제의 원인, 그 다음에 지도 방안이 맥락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맞으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두 번째 문제는 교사들의 대화에 나타난 안전교육 주제 두 가지를 제시하고 그 안전교육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을 한 가지씩 설명하라는 것인데 여기에 보시면 화재 얘기가 나와 있죠. 자, 화재 대피 훈련 요거 나와 있고 화재 대피 훈련이 여기 이제 설명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자,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는 유아들도 안전수칙. 자, 요것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거 하나는 화재, 하나는 킥보드나 자전거 타는 유아들에 대한 안전교육.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각각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교육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화재 관련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찾아서 쓰시면 되고 킥보드도 뭐 안전수칙 뭐 이런 것들 선생님들께서 아시는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화의 근거에서 유괴와 관련해서 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잘못된 편견. 자, 여기 어떤 게 있습니까? 김 교사가 이야기하는 거 보시면은 주변 사람들을 무작정 믿고 따르고 어른들에게는 예의를 공손하게 지켜야 된다. 항상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를 유괴해 가려고 하는 사람의 말도 잘 듣는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 쓰시면 되고요. 잘못된 편견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유인, 유형 두 가지는 여기에 이제 자세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아는 거 찾아서 아는 거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요즘 문제 추세대로 지문에서 찾아 쓰는 거, 원래 알고 있는 걸 쓰는 거 이렇게 섞어서 냈어요. 요즘 추세가 원래 알고 있는 거, 선생님들이 지식 기반에서 쓰는 문제의 비중이 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이제 저희는 원래부터 지문에 힌트를 많이 전혀 안 주는 문제들도 많이 냈었는데 근데 그럴 경우에는 쉬운 문제를 내도 선생님들이 좀 많이 틀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섞었어요. 실제 시험 그 난이도나 유형에 맞추어서 이제 지문에서 찾아 쓰는 것과 선생님들이 원래 알고 쓰는 것을 이렇게 적절하게 섞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으니까 답을 쓰시면 되고요. 자, 여기 해설 자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해설 자료에서 유아의 문제행동 지도를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어요. 자, 문제행동 지도 내용을 보시면은 자, 먼저 문제행동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행동을 이해를 해야 되고 자, 문제행동의 유형을 먼저 파악하는 게 좋고 문제행동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뭐 대략적으로 뭐 공격성, 불안, 주의 산만, 위축된 행동 요 정도로 써놨지만 사실상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사례와 그리고 문제 행동을 우리가 정의할 때에는 관찰과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지 문제 행동을 정의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행동을 이해하고 정의했으면은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문제 행동의 원인. 자, 환경적인 요인도 파악하고 크게 환경 요인, 발달적 요인, 정서 및 사회적 요인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온 그 유아들의 경우에는 가정 환경, 뭐 환경적인 요인을 조사를 하면은 다 어느 정도 이제 해석이 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별화된 지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아이들마다 특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제 행동을 관찰한 거 기록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맞는 지도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맞춤형 전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별화 지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 연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 방법을 실행할 때 일관성 있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자, 일관성 있는 지도 계속해서 뭐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이러면 안 되고 계속해서 일관적인 지도가 필요하고 일관성 있는 지도를 위해서 가정 연계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강화 필요하고요. 또 정서적 지원도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적절한 환경 조성도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크게 카테고리로 나눠놨지만은 이거를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자, 지도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고 제가 드리는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보셔야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효과 평가, 피드백도 필요하고
자, 환경적인 조성, 환경 조성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사례를 보고 안정된 교실 환경, 또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여기 사례가 굉장히 자세하게 키워드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전문가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제 이 아이들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전문적 지원은 유아에게 주는 전문적 지원도 있고 부모에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에게 드리는 그런 전문적 지원도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전문가와 연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율을 만들고 이런 아이들의 정서를 잘 발달시켜주고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습관이나 문제점이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과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아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민감성, 다문화 유아들도 사실 있고, 꼭 다문화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정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면서, 가정마다 굉장히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 이 사례만 해도 이혼 가정과 그 다음에 조선 가정이 나왔잖아요. 이혼 가정은 이제 한부모 가정이죠. 한부모 가정과 조선 가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선 가정, 한부모 가정,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다른 가정들이 굉장히 문화가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을 민감하게 다 개인차를 반영해서 유아들을 배려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례가 나와 있어요. 사례 보시면 사례 적용도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자료 4페이지, 지금 해설 자료도 진짜 자세하게 써놨어요. 이 문제 행동 지도는 정말 자세하게 제가 써놨거든요. 자, 여기 사례 해설 다시 좀 보시면, 자, 여기 수진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지문에 나타난 문제 행동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리불안이 나타났어요. 이 수진이는 엄마랑 안 떨어지려고 울고 막 이러잖아요. 분리불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격적인 행동도 있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막 공격적인 행동도 했고, 그 다음에 정서 불안과 사회적 어려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눠서 쓰면 물론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문에 나타나 있는 사례를 그대로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저는 이제 해설을 해드린 거고요. 자, 문제 행동의 원인 보시면 지문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가정 환경이 변화했어요. 부모님이 최근에 이혼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애착 형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어머니께서 생계를 책임지고 밤에 늦게 들어오고 이제 유아하고 같이 상호작용을 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애착 형성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감정 표현의 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부모님의 이혼으로 애가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혼란스러운 감정, 죄책감 이런 것들을 표출하지 못하고, 표출을 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오히려 적어요. 정서적인 문제가. 근데 표출을 못할 때는 정서적인 문제가 오히려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 방안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정서적인 문제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주려는 그런 프로그램 중심으로 여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민재의 사례 자세하게 써놨어요. 자세하게 써놨지만 해설은 쭉 리뷰를 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재 같은 경우에 주의 집중의 어려움, 규칙을 안 지키는 거,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답을 쓰실 때 이런 추상적인 용어들을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까지 문제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해설은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고, 선생님들은 여기 나와 있는 사례, 지금 여기 주의 집중의 어려움 해놓고 이렇게 이제 사례를 요약했잖아요. 이 사례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행동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양육 환경의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세대 차이에서 오는 양육 방식의 차이. 그래서 양육 방식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양육 환경의 일관성 부족, 양육 방식의 차이 이런 거에서 지금 규율을 준수하는 걸 안 가리키는 거예요. 젊은 엄마들은 좀 엄격하게 이제 육아 책이나 이런 데서 본 대로 좀 하려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조부모님들은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죠. 자, 정서적 결핍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지도 방안 보시면은 일단은 얘는 이제 지금 유치원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규칙을 잘 안 지키니까. 근데 이 규칙을 지키는 것이 얘는 정서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거나 이제 그렇지는 않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물론 결핍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더 중요한 게 일단 규율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일관된 규칙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자 그리고 이제 부모님하고 소통 뭐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주의 집중을 얘가 잘 못하니까 주의 집중을 돕는 그런 환경을 만들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부모님들이 이제 민재의 막 활기찬 이 신체 활동을 못 따라주니까 그 에너지를 막 발산하고 얘가 막 뛰어놀고 싶은 그런 기회를 막 주는 게 좀 필요하죠. 신체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이론적인 내용들은 애착 이론, 정서 지원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행동 수정 기법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행동 지도가 조금 선생님들이 항상 좀 어렵게 생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례 해설을 정말 자세히 해놨어요. 그래서 요 사례 해설을 조금 보시면은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도 거의 이 틀을 조금 대입하셔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재 대피 훈련 보시겠습니다. 자, 화재 대피 훈련 우리 이제 안전에서 많이 배운 내용인데요. 자, 일단 화재가 났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건물 밖으로 대피할 것인가 이걸 미리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고 지침을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으로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자, 대피 훈련은 정기적 훈련과 예고 없는 훈련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월 1회 이상 훈련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간 소방 계획에 따라서 화재 대피 훈련을 하는 것이고, 자, 여기 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화재 대피 훈련. 자, 불이야 이렇게 이제 외치고 알리고 나서 이제 안내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고, 진행하던 활동을 멈추고 출입문 쪽을 향해서 이렇게 한 줄로 줄을 서고, 자, 대피로를 따라 차례로 질서 있게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고, 자, 밖으로 나오면 미리 약속해 놓은 대피 장소에 집합을 하는 것이고,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유아의 수를 확인하고 대피 장소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대피 훈련이 끝난 후에도 지금 오늘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여기서 조금 잘못했다, 요건 다음에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렇게 피드백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화재 대피 훈련 간략하게 요약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아를 위한 킥보드와 자전거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자, 킥보드 같은 경우에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항상 헬멧, 뭐 무릎 보호대, 뭐 이런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되고, 뭐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자,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안전 점검 반드시 해야 되고요. 어두운 곳에서 자전거 타면 안 되고, 횡단보도나 비탈길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자, 8페이지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탄 채로 엘리베이터에 타면 안 되고 뭐 이런 내용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시 및 공연 관람 시 안전수칙도 있습니다. 이 안전수칙 몇 개 안 되니까 자세히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전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시 및 공연 관람 시에도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처음에 선생님이 보통 이제 아이들 데리고 단체로 가는 활동들은 선생님들이 미리 답사를 가잖아요. 답사했을 때 대피로와 출입구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 자, 기본적인 재난 상황 발생에 대한 안전 교육을 미리 반드시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침착하게 천천히 대응하고 119 구조대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화재나 정전사고 발생 시 인솔 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게 현장을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임장하고 같이 함께 있었던 교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있었던 교사가 인솔하고 아이들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종과 유괴에 관한 것입니다. 미아 예방 3단계 구호,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애들이 길을 잃으면은 지금 일단 멈추기, 생각하기, 도와주세요.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대한안전교육협회의 내용입니다. 일단 그 자리에서 멈춰야 돼요. 한정없이 막 돌아다니면 얘를 찾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2단계는 애가 생각해야 돼요. 내 이름은 뭐지? 내가 다니는 유치원은 뭐지? 우리 엄마 전화번호는 뭐지? 이걸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뭐 긴급 전화나 공중전화 112를 누르던지, 아니면 뭐 마트나
뭐 편의점 이런 데 들어가서 이름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여기 전화해달라고 하면 의외로 또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유아 유괴 사건과 관련된 아이들의 편견. 유괴범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다. 아닐 수 있어요. 되게 막 친절한 얼굴일 수도 있어요. 아는 사람은 유괴범이 될 수 있다. 보통 아는 사람이 유괴범이 더 많습니다. 언제나 어른들에게는 복종하고 공손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른이 유괴하려고 그러면 막 소리 질러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유괴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도와달라. 나는 지금 뭐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 나 힘든데 도와달라. 이러면 우리 애들이 착하니까 이제 막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면 정중히 거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뇌물. 뭐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사탕이나 이런 걸 주고 어디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급 상황도 있습니다. 위급 상황은 부모님, 너 엄마가 지금 막 다쳐가지고 너 오래 막 이렇게 막 물어보는,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인지하는 거죠. 이름표를 내가 여기 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름 안다고 해서 정말 엄마 친구 아니다. 이런 거 이제 알려줘야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놨으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자, 낯선 사람이 이름을 불러도 대꾸하지 않고 신속히 피한다. 낯선 사람이 뭘 주면은 받지 않는다. 낯선 사람이 길을 물어볼 경우에도 그 자리에서만 알려주고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자리에서 그냥 알려주고 그만둬야 된다. 자, 그리고 항상 안전한 곳으로 다니고 안전한 곳에 가서 집에 전화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의 사례로는 문구점, 약국, 편의점, 학교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두운 데 이런 데는 혼자서 다니지 않는 게 좋다. 뭐 이런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런 내용에 근거해서 답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 답에서 여기 당연히 여기 이제 서론이고요. 서론은 3줄에서 5줄. 오늘은 굉장히 간단한 서론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서론하고 결론을 선생님들께서 많은 문장을 참조하실 수 있게 조금 길게 제공해 드리는데 오늘은 진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간략한 서론과 결론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정도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충 쓰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자 한자까지, 답안지에 나타나 있는 숨소리 하나까지 다 수험생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모두 다 점수로 카운팅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서론, 결론 이렇게 한 문단씩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각 1번, 2번, 3번에 대해서도 답을 정확하게 쓰시고 각 한 문단씩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수진이 사례하고 여기 민재 사례가 있잖아요. 수진이하고 민재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유아들마다 3가지씩 써야 되잖아요. 자, 이럴 때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거는 둘 중에 하나만 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진이, 두 번째 민재 이렇게 썼다면 그 안에다가는 첫째는 문제점, 두 번째 원인, 세 번째 지도 방안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수진이다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그냥 문제점, 원인, 지도 방안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 민재 이렇게 했으면은 문제점, 원인, 지도 방안 이렇게 따로따로 그냥 쓰셔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수진이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문제점은 무엇이다. 두 번째로 원인은 무엇이다. 세 번째로 지도 방안은 무엇이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첫째, 둘째 카운팅을 해야지 첫 번째, 두 번째가 막 뒤섞이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은근히 그런 이제 막 바쁘다 보면 그렇게 막 쓰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수진이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문제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행동의 원인, 지도 방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재의 사례, 문제점, 문제 행동의 원인, 지도 방안 이렇게 해서 답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1번 문제를 보실 수 있고요. 저는 이제 문제점은 그냥 지문에 나와 있는 거를 썼어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원인은 이혼과 잦은 다툼, 뭐 요거는 이제 지문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도 방안으로 저는 정서 지원 프로그램, 예를 들면은 그림 그리기나 역할놀이 하면서 감정을 좀 표현할 수 있게, 나의 맺힌 감정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했고요. 민재 사례 같은 경우에 원인으로는 조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하는 거, 자, 지도 방안으로는
문제의 원인은 조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었고, 문제점은 이제 규율 같은 거 잘 못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이고, 지도 방안은 명확하고 일관된 규칙을 설정해서 반복적으로 규칙에 대해서 상기시켜주는 내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안전교육의 주제입니다. 안전교육의 주제는 첫 번째 화재 대피 훈련이고, 두 번째는 킥보드와 자전거 탈 때의 안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안전수칙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씩 쓰시면 되는 겁니다. 화재 대피 훈련 경우에 정기적인 훈련뿐 아니고 예고 없는 훈련도 필요하고 대피 경로를 따라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 이렇게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킥보드와 자전거를 탈 때 안전에 관한 그런 교육 내용으로는 안전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 저는 이렇게 썼는데 다른 것들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은 잘못된 편견, 유괴와 관련해서 잘못된 편견은 김 교사가 말했던 것처럼 언제나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게 대해야 된다. 어른들 말은 잘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유인되는 그런 유괴 유형으로는 첫 번째로는 도와달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물을 이유 없이 주는 거. 뭐 요건데 도와달라고 할 때는 그 자리에서만 도와주고 따라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른들한테 부탁하시라 이렇게 하고 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사탕이나 장난감 이런 거 이유 없이 주면은 절대 받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 이렇게 간략한 결론 샘플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는 글쎄 이지선 유아일병에서 이때까지 드린 것 치고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실상 또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번, 2번, 3번은 그동안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안전에 관해서 공부를 철저하게 했느냐 그걸 묻는 문제고 1번은 좀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이 기술되어 있을 때 이 아이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문제 행동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도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쓰는 그런 문제로 구성을 해보았으니까 해설 정말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진짜 이 해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다른 문제 사례를 정말 분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론도 있지만은 사례 분석을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해설 자료 자세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교육과정 A 해설 강의 하겠습니다.